예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CQ 방송입니다. 예, 다들 편안한 밤 잘 주무셨나요? 예, 오늘은 음력으로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.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12월로 접어들었고요. 예, 오늘 오후에 이제 약간 이제 비 소식이 있다 그랬죠. 지금 기온은 영하 9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. 예, 오늘 일요일에 이슈에서는요,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학교 이제 뭐 역사를 이렇게 배운다면은 전에 이제 이 일제시대 때 이 강남사학을 배웠던 이 학자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이 마치 이제 보면 그 역사가 이 조선의 영토가 마치 이제 한반도에만 그저 이 국한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. 이 고려를 물려받은 이 조선은요, 이 1392년 7월에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나라를 넘겨받았죠. 물론 그 뒤에 이 왕실 세력을 이렇게 뭐 두둔하는 이 세력을 이렇게 두려 나머지 이 조선 왕조가 결국에는 요즘으로 따진다면 이제 엄청난 이 정치적 이 보복을 했죠. 그래서 뭐 그 일족들이 마구 전부 뭐 피해 다니거나 그랬다 그러죠. 그 쉽게 말하면 뭐 협사력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러죠. 물론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이 왕씨 가문의 이 혈족들이 오래오래 숨어 살아야 했죠. 그래서 뭐 그것을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자비령을 마치 어디 보면 뭐 이 휴전선, 지금은 휴전선 부근에 이제 거기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비령이 이 중국에 이제 가다 이제 그 요동반도 쪽인 거기에 이제 뭐 책문이 있었다 그러죠. 그리고 자비령도 거기 있었고 철령도 맨 거기 있었고 공엄진이 이 중국 이 길림시 연변 자치구 이 두방강 쪽에서 한 700리라 그랬죠. 700리 쪽에 공엄진이 있다. 거기에 이제 이 윤관의 이 구성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러죠.
그리고 이제 조선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비를 갖추던 그 시절, 그러니까 이 태종 이방원을 거쳐서 세종 때 이제 이르면은 서서히 이제 그런 것이 있죠.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답답한 이 강남 사학회를 이렇게 보면 정말 답답하다. 그리고 요즘 뭐 이 제가 이 책 보고 유튜브도 이렇게 뭐 공감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가 이 뭐 백제 고구려 신라 마치 이제 거기에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러죠.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불러와서 뭐 설명을 하다 그러면은 그런 설명을 전혀 못 하고 있죠. 뭐 어떤 유튜버에서 듣기로는 뭐 고사 고발질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, 고사 고발질 하기 전에 역사라는 것은요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. 그리고 고구려 역사를 이 마치 이제 자기네 역사라고 이제 폄하를 하고 있는 이 얼빠진 이 중국 세력들,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하늘과 그냥 손바닥 가리는 격이다. 그러면 그 어리 뭐 수박에다가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우리 상고 역사라는 것은 늘 방송에서도 뭐 제가 뭐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모든 게 그렇죠. 지금 뭐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좌파들이 이 좌파들이 지금 이 과거 정권에서 거의 폄하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, 마치 그렇죠. 어리 보면은 그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무시를 해버리고 보면은 자기가 마치 어리 보면은 무엇을 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과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조선 왕조의 역사 역시 무조건 명나라의 어리봉 같은 국종을 했다.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제에 가다가 그럴 때 눈으로 보면은 계속 보면 우리가 한반도에 국한돼 있고 힘이 없었다, 조공을 바쳤다,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. 저도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도요, 이 다른 얘기가 아니죠.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.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전번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하듯이 지금 뭐 한빠고 뭐 어쩌저쩌고 지금 뭐 비아냥거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는데, 제가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는 내용은요,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좋았던 역사든 그렇지 않던 역사든 있는 그대로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. 제가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남북 통일 시대에 왜 우리가 이 고토수복의 의지를 다져야 되느냐. 결국에는 이 중국 한족 놈들이 이 역사 왜곡을 하도 하기 때문에, 이 중국의 특징이 그렇죠. 약한 사람인데는 거의 폐악질 정도 부릴 정도로 그렇고, 지금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? 뭐 동남 이 필리핀이나 이 베트남이나 이런 좀 자기네들보다 좀 만문코 약한 이제 나라에게는 이 있지도 않은 섬까지도 만들어서 지금 폐악질을 부리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의 특성이죠. 우리가 왜 지금 이
한미일 연합을 해야 되느냐. 먼 미래에 우리가 그렇죠. 이 통일을 미국인데도 그렇고 일본인데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게도 뭐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적어도 그렇죠. 자, 우리가 이 말할 것은 말하고 또 내가 할 말은 해야 되는 게 그것이 이제 이 우리의 역사이고 그런 부분이다. 저는 뭐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요. 참, 아유, 정말 뭐,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미래와 과거, 그러니까, 다시 얘기했습니다. 과거와 현재, 미래,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또 해드릴 수가 있고요. 자, 우리가 마치 보면은 일제의 이 잘못된 역사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어떤 경우를 역사에서 배웠냐면 이 당군이 무려 108세까지 살았다니 이 어이없는 것 같은 역사도 배웠죠. 이 삼국유사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. 아들이 이 아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국은 이제 이 아들이 하도록 이제 그렇게 뒀다.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이 신화에 나오는 이제 이 공과 이 한인 사이에서 태어난 당군이죠. 그걸 108세 살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게고, 그리고 제 한당고기도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용을 하는데 무려 이제 47대 당군까지도 거의 있었다 그러죠. 그리고 나라가 무려 이 3000년 이상 거의 유지가 되었고,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이제 뭐 한 70몇 년 되는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. 그래서 저도 뭐 늘 뭐 얘기를 늘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저번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죠. 이 조선 왕조나 이 대한민국의 그 맥이 이어질 때 뭐 부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, 우리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정조 임금이 좀 더 이 독살이 되지 않고 좀 더 살아 있었으면은 어땠을까? 그랬으면 어쩌면은 이 세도 정치가 있을 수가 없죠. 그리고 이제 그 정조 임금이 되시는 수상에다가 이제 약을 타서 결국 죽도록 만든 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근무 수수죠. 자, 요즘에 이제 뭐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그런 우를 워낙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죠. 요즘 이제 시기가
이제 동물들이 이제 뭘 이제 목이 다투면 하는데 이 도로변에 이 오는 차와 충돌할 경우에는 거의 뭐 이 100%가 사망이죠. 예, 다시 이제 역사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에는 이 조선도 결국은 보면은 이제 이 지금의 중국의 이제 요동 일부와 공엄진에 속한 게 이제 조선조 때 이제 경계였고, 그리고 요즘에 이제 드러나고 있죠. 만주족이 이제 우리와 이제 같은 이제 혈족이란 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, 그리고 이 삼국의 제가 오래전에 역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. 삼국이 결국은 이 중국 대륙의 4분의 3을 차지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.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강등사학회 쪽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보면은 억지 주장을 하고 억지 소리를 하고, 그리고 우리가 요즘 이제 그 대하 드라마 이 고려와 거란의 전쟁 나오죠. 그 무대가 지금 생각하면 북한의 청천강이 아니라 중국의 이 북경 근처였다. 저도 뭐 그 역사를 듣고 참 뭐 쇼킹했죠. 했고,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느냐. 그런 역사가 우리의 이제 삼국유사,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중국의 이제 역사적인 이제 뭐 이제 송서 25서, 그 다음에 만주 월유고 뭐 이런 책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. 이 길림이 본래 옛 지명이 이 계림이었다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제 고토수복을 해야 되느냐면은 그 우리 조상님들의 그 무대지가 바로 거기였죠. 그리고 이 중국의 한족이 역사를 끝까지 폄하를 하고, 원래 한자 역시도 이 본체가 있었죠. 본체를 중국 이 한족들이 오히려 이 간자체로 그냥 만들었죠. 어제 이제 뭐 대만의 이 총통 선거 역시도 이 친미 성향의 후보가 결국은 이제 당선이 되었다 그러죠.
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중국 한족들에게 왜 우리가 이 당당하게 우리가 맞서야 되느냐. 우리 최근에 그렇죠. 뭐 이 북한 공산 집단에게 왜 그런 소리 하느냐, 왜 굴종적으로 하느냐. 이 좌파들을 보면은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, 보면은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뭐 저 사람이 어리 뜬금없이 왜 오전부터 왜 그 소리 하느냐. 이번에 이 치러질 총선 역시 왜 중요하느냐. 바로 이제 국군을 가리기 때문이죠. 누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대한민국을 또 이끌어갈 것인가.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돈이 있을 때는 좀 있을 때는 뭔가 내가 여유가 있죠. 근데 이제 참 정말 뭐 위기가 닥치고 뭐 돈이 정말 없고 요즘에는 뭐 형제지간에도 돈을 함부로 안 빌려준다 그러죠. 있어도 안 빌려주는데 저도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참 늘 집 나서면은 늘 그 생각을 하죠. 맨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해지고 또 힘차게 외쳐야만이 되죠. 이 북한 정권이 만약에 유사시에 무너지고 중국 공산군이 이 쳐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미국과 빨리 이제 북한을 장악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 바이든 이 대통령과 그때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서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그런 것도 이제 받아냈죠.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이 좌파 애들이 자꾸 보면은 뭐 그것을 이제 왜곡을 하고 폄하를 하는데 모든 부분이 다 통일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. 우리가 다 보니 뭐 5년 뭐가 또 5년 그 이상의 이제 그 안정을 바라기 위해서도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남북 통일 시대 우리가 또 이 고토수보 이 그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이 절실하지 않느냐.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죠. 예,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해드린다면은 아무리 조선 왕조가 약하다 그래도 무려 왕조를 500년이 넘는 이 왕조를 일으켜 왔죠. 단지 이제 이 조선 왕조가 문제였던 것이 이 그 벽을 그 흐름을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이 일제 36년에 그 세월을 맞게 되는 단초를 결국은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하는 말은요, 결국에는 우리가 대세의 흐름 또 세계적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이런 참담한 역사는
이루어질 수밖에 없다. 또 뭐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요. 예, 이제 뭐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7분 정도가 되었고요. 고려가 결국에는 이 중국 대륙의 일부와 한반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거의 뭐 성과 같은 한반도에도 제 생각에는 이 통일 신라 왕조 이후로 한반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. 저는 뭐 이 얘기를 해드리고요.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이 조선 왕조와 대한민국의 이제 뿌리의 근간이 되었죠.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성계의 고향 역시도 그 함흥이 아니라 지금 뭐 북한의 함흥이 아니라 이제 중국 대륙에 거기에 있었다. 이제 점을 이제 밝혀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일요일의 이슈 이제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다들 남은 시간들 행복하게 알찬 시간들 보내시고요. 늘 아시죠? 자 구독, 추천, 좋아요가 CQ 방송 살리는 또 힘이 됩니다. 예, 남은 시간들 다들 알차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들어갑니다.